네, 그럼 오늘도 에거사 7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입부에선 빌리가 에거사의 마음만은 읽지 못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는데 I'll get a nosebleed trying that hard to read my mind. 이게 재밌는 건 과거 완다비전 당시에도 빌리가 에거사의 마음은 읽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긴 했지만 You're quiet, Agnes. On the inside. 당시엔 이 에거사의 집 내부에 룬을 이용한 결계가 쳐져 있어 이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이번엔 심지어 에거사가 본연의 힘까지 잃은 상태임에도 그 생각을 읽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 빌리의 능력이 유독 에거사에게만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같은 마녀인 릴리아에게도 빌리의 능력은 통하는 걸 볼 수 있어 같은 마녀들 중에서도 유독 에거사에게만 그 능력이 통하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직접 정신조종을 이용해 땅속에 묻어버렸던 돌과는 달리 에거사에게만큼은 정신조종도 통하지 않았던 건지 다른 둘의 물리력을 이용해야만 했던 걸 볼 수도 있었고요. 굳이 이러한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된 건 에거사가 다른 마녀들과는 달리 빌리와 어떠한 특별한 커넥션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듯한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릴리아가 빌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누가 될지 봤다고 했을 때에만 유독 에거사가 반응을 보인 점이나 and who you would become. 앞선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했듯 여러 단서를 통해 에거사의 아들 니콜라스와 빌리의 영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선 이러한 둘만의 커넥션이 의미하는 것도 에거사의 아들 니콜라스와 연관이 있는 거겠죠. Is it because Senor Scratchy is such a good listener? No. It's because it's quiet. 이에 대해 조금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완다비전 당시 본래 웨스트뷰에는 2화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위한 행사에 아이들이 전혀 없는 걸 볼 수 있었고 이후 3화부터 완다가 아이에 대한 바람을 갖게 되면서 6화에서야 다른 아이들이 갑자기 뿅 생겨난 걸 볼 수 있었는데 이후 7화에선 아이들이 다시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보면 알 수 있듯 이러한 노래대회에 참가했을 법한 나이의 아이 즉 에거사의 아들 니콜라스를 연상케 하는 실종된 아이에 대한 내용이 강조된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에거사가 하필 이 완다가 만든 웨스트뷰에 끌렸던 것도 니콜라스의 영혼과 연관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이 모든 게 니콜라스의 영혼이 웨스트뷰 근처에 있던 중 완다의 아이로 다시 환생하게 되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복선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리고 이런 과정 끝에는 결국 메피스토가 연관돼 있었다고 밝혀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Or an agent of Mephisto. 또 이번 에피소드에선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마녀로 변한 에거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앞선 영상에서도 얘기했듯 이 초록 피부의 마녀는 빌리의 방 내부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기도 했고 이번 에피소드에 등장한 타로 또한 릴리아의 관문이긴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또한 빌리가 직접 기억하고 있는 경험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마녀의 길은 빌리의 기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uits you. 실제로 작중에선 여기 왔던 것도 거짓말일지 알게 뭐야 라고 한 걸 볼 수 있어 다음 주에 공개될 8, 9화에서 이 마녀의 길에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걸 볼 수도 있었으니까요. Now I wonder if you've ever been on the road at all. 참고로 이번 에피소드에서 에거사가 마녀의 길은 변덕쟁이라고 하고 있는 걸 보면 유독 작중에서 정반대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 리오와 빌리가 이 마녀의 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The road is a fickle mistress. No way! A minute ago you were ready to slit her throat. Yeah, well her mother can't have her. 그리고 작중에선 앞서 예상했던 릴리아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걸 알 수 있었고 마치 로키의 타임슬립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과거와 미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를 고쳐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타임슬립 되는 순간의 연출만 다를 뿐 각자의 깨달음을 통해 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로키와 매우 흡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It's not about where, when, or why. It's about who. Please just tell me how to control what's happening. Your task is not to control, but to see. Now you see. Inner voice to be trusted. 여담이지만 이번 에피소드에서 릴리아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보여줬던 순간적으로 미래시를 보는 듯한 장면이 어느 순간과 매치되는지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일거리가 정말 한참 더 늘었을 건데 이걸 에피소드 내에서 다 보여준 게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릴리아 버전의 타임슬립을 잘 생각해보면 이 또한 여러 가능성을 보고 이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기점을 만들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한 예로 이 순간에 젠은 지하철역 이후로 세일럼 7에 대한 소식이 없다고 했지만 Haven't heard them since the subway station. I'm talking about the Salem 7. 이보다 과거로 돌아간 시점, 즉 또 다른 선택으로 다른 분기점을 만들었을 수 있는 이 시점엔 젠이 릴리아와 각기 다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이 둘이 함께 지하철역을 택하는 가능성도 존재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고, 또 다른 예론 이 장면의 릴리안 결국 과거로 가던 중 틴에게 감정이 있다는 걸 분출하고야만 걸 알 수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시점에 릴리안은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던 중 틴에게 더 이상 감정이 있다는 걸 표출하지 않은 채로 상황을 마무리하게 된 걸 볼 수 있어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여러 분기점을 만들게 된 로키와 그 상황이 매우 흡사한 걸 알 수 있었죠. Whoa! Ow! I thought we were cool. baby. We're cool. We are? 로키와 릴리아의 결정적인 차이라면 결국 마지막엔 영겁의 시간을 희생해야만 했던 로키와는 달리 릴리아는 직접 죽음을 통해 자신을 희생해야만 했다는 거고, 릴리아가 길의 끝에 다가갈수록 틈이 메워진다고 했던 것도 마녀의 길 끝에서 힘을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얽히고 얽힌 운명의 길 끝에 있는 게 릴리아의 마지막 죽음이었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최선의 선택을 하는 순간에서야 죽음, 리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걸 알 수도 있었고요. 게다가 작중에선 에거스에게 리오가 겁쟁이라고 하면 엎드려 라고 조언하는 릴리아의 모습, 즉 작중에선 릴리아가 아직 겪지 못한 미래의 사건까지도 모두 알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릴리아는 이 미래의 사건까지도 모두 겪었지만 리오가 겁쟁이라고 했을 때 엎드려야만 하는 이 시점이 최고의 타임라인이 될 것임을 보고 이 순간을 결정한 것. When she calls you a coward, hit the deck. 그리고 해당 타임라인을 선택하기 위해선 누군가 세일럼 7을 막아서야만 했기 때문에 스스로 희생하는 방법을 택한 것. 한마디로 이번 에피소드 속 릴리아의 모습은 닥스가 타임스톤을 통해 여러 가능성을 찾아 그중 최선을 선택했던 것과 타임슬립을 통해 여러 경우의 수를 시도해봤지만 결국 자신이 희생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된 로키의 모습까지 모두 떠올리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여담으로 에거스에게 엎드리라고 조언한 건 마치 웨스트뷰의 가옥 같은 곳을 배경으로 리오가 등장했던 이 장면들과 이런 집을 배경으로 한 전투에 대한 경고였던 걸 그 예고편을 통해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장면에선 과거 열병으로 인해 집회가 몰살당했다고 한 걸 보면 Our entire coven wiped out by a fever. I saw it. 이번 관문은 과거 공기에 의한 전염병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남은 릴리아에 대한 것이었음을, 이로써 불, 물, 땅, 공기 중 남은 속성은 땅밖에 없기 때문에 이 녹색 줄기가 의미하는 건 땅의 관문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의 기본 분석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비교적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떡밥들까지만 짚어볼까 하는데, 먼저 에거스는 완다의 죽음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어 시종 1권 완다가 죽지 않았다는 걸 예고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Never know. Is Wanda Maximoff really dead? Yes. No. Maybe. 옛날 베이비시터라던가 엄마의 옛 베프였다던가 하는 얘기는 모두 완다비전 당시에 대한 것이었음을, 타로에 대한 해석 중 스핑크스에 대한 얘기는 원래 같았으면 정복자 항의 변종 중 하나인 파라오 라마투투에 대한 떡밥임을 예상할 수 있었겠지만, 이젠 그 플롯 자체가 삭제될 위기인 만큼 더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임을. So, obviously you're leaving somewhere behind, and you have these sphinxes with you. 마지막 장면에선 릴리아가 죽음으로 비로소 처음으로 돌아오게 된 걸 볼 수 있어 Let us begin. 앞서 예상했듯 처음과 끝이 같은 원처럼 수미상관 구조의 우로보로스와 같은 내용이 그려진 걸. Your work is based on his work, and his work is based on your work. Exactly which came first. It's like a snake eating its own tail. 이 같은 장면의 배경곡으로 쓰인 타임 인 더 바틀은 애초에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릴리아의 현 상황과 매치되는 선곡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I love you guys. 해당 곡은 마블 팬들에겐 퀵실버의 이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고, 마침 퀵실버 역의 배우도 재등장이기 때문에 향후 퀵실버가 재등장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일 수도. So what's gonna be? 또 앨리스와 릴리아도 환상에 불과한 시간 끝에 다시 이 모든 이야기의 첫 시작점으로 되돌아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선곡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이외에도 다음 관문으로 통하는 상징적인 입구로 사용된 아이언메이드는 관 안에 뾰족한 못이 박혀 있어 사람이 들어갔을 때 이 못이 온몸을 찌를 수 있게 만든 고문 도구이기 때문에 이 속으로 들어갔다는 건 다음 관문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한 것일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 같고, Everyone in the Iron Maiden. 개인적으로는 빌리의 수첩이 다크홀드일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수첩을 다시 찾아온 것도 분명 이러한 의미가 있을 것임을. My spellbook. I can't. How? Magic. 에거사가 나쁜 남자가 좋다고 한 건 당연하게도 리오에 대한 언급이었음을. What can I say? I like the bad boys. 빌리가 재회의 반응을 보인 건 그의 쌍둥이 형제인 토미와의 재회 때문이었음을. Joy. Reunion. Reunion. 이 장면에선 공교롭게도 모두 마법 스승이었던 릴리아의 스승과 닥스의 스승 에이션트 1이 본질의 뿌리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시간 외에도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At the root of existence, mind and matter meet. Are you rooted in nature? This is time. I read people. I read time. 이름 다 불렀다고 언급된 이 장면은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땐 평소 철수라고 부르던 이름을 김철수라고 부르면 그 화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었던 걸. We are not cool, teenager. Damn, using his full name.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멤버 중 앨리스우 밑에 다른 이름이 적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앨리스우의 플레임인 앨리스우 걸리버 중 걸리버가 아래줄까지 이어서 적혀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